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7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보시게 되면 자, 삼성 유도전동기 원선도를 그릴 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원선도는 헤일런드 원선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은 무브화 시험, 그 다음에 구속 시험, 저항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이제 슬립 측정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보시면 자, 유도전동기의 원선도의 원의 지름은 어떻게 되겠는가? 공급전압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에 반비례한다. 이거죠. 이것을 식으로 써보면 이제 x분의 2가 요 헤일런드 원선도의 원의 지름이 된다. 그렇죠?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자, 삼성 유도전동기 기동 특성에서 기동 토크 TS가 부하 토크 TC보다 약간 클 때 가속 토크로 작용하는 것은 단 전동기의 토크는 T이다. 그죠? 타우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시게 되면 부하 토크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부하 토크는 타우 C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동 토크는 당연히 이 부하 토크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전동기의 토크가 지금 요 타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에 대한 토크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는 토크다. 그래서 이것을 가속 토크라고 하죠. 가속 토크. 가속 토크. 그러니까 속도를 증가시키는 토크. 그래서 타우 마이너스 타우 C가 가속 토크가 됩니다.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자, 삼성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중 옳은 것은 자, 농형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기동법이 전전압, 그 다음에 Y 델타, 리액터 기동, 기동기 보상법, 그 다음에 콘돌퍼 기동,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예요? Y 델타 기동이 답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자, 삼성 유도 전동기 기동법 중 전전압 기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전압.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전전압 기동, 직입 기동 같은 경우에는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의 4에서 6배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전압 기동은 5kW 이하의 소형에서 사용이 됩니다. 전동기 자체가 소형이기 때문에 기동시간이 짧겠다. 그죠? 기동시간이 짧다. 뭐 이러한 특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게 되면 소형 농형 전동기 기동법이다. 맞는 얘기고요. 소용량의 농형 전동기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동시간이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동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나번이 잘못됐고요. 기동시엔 역률이 좋지 않다라 전동기 단자에 직접 전격 전압을 가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자, 어느 삼성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토크는 전부하 시 2배이다. 전전압의 2분의 1로 기동할 때 기동 토크는 전부하 시의 몇 배가 되겠는가? 자, 42번 문제에서 보면 전전압을 가했을 때 기동 토크는 2TN, 그죠? 전격 토크의 2배이다. 자, 전압을 2분의 1 V를 가하면 기동 토크는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전압은 2분의 1배가 됐습니다. 자,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것에 제곱하게 되면 얘는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배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0.5 TN이 되겠죠. 답 찾아보시면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보시면. 자, 출력이 10kg인 농용 유도전동기의 기동에 가장 적당한 것은 10kW라고 되어 있는데, Y 델타 기동 같은 경우가 5에서 15kW 이하에서 사용한다라고 했죠. 답은 다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출력이 50kW인 삼성 농용 유도전동기를 기동하려고 할 때 다음 중 적당한 기동법은 뭡니까? 기동기 보상기법. 보상기법 같은 경우에는 15kW 이상에서 사용해야 한다. 답은 라번이 되겠네요. 자,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도전동기 기동법 중 권선형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는 기동법이 뭡니까? 바로 2차 저항법이죠. 2차 저항법. 회전자의 저항을 조절해서 하는 저항법이 되겠는데, 2차 저항법을 다른 말로 우리는 이제 비례 추이다. 그죠? 비례 추이를 이용한 2차 저항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다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기동 시 2차 저항을 넣는 이유는, 자, 2차 저항을 삽입해서 2차 저항 값이 증가를 하게 되면 속도는 감소하게 되고 토크는 증가하게 되고 기동 전류는 뭐한다?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추이를 이용한 2차 저항 기동법에서 2차 저항을 증가시키게 되면 속도 감소, 토크 증가, 기동 전류는 감소한다. 그래서 라번에 보면 기동 전류 감소와 토크 증대가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다음 중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속도 제어법. 자, 농형에서는 속도 제어법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슬립을 바꿔주는 전압 제어. 그 다음에 주파수 제어. 극수 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는 속도 제어를 하는 게 2차 저항법, 비례추이죠. 그죠? 2차 저항법. 그 다음에 2차 여자법. 그 다음에 종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되는데, 자, 속도 제어법이 아닌 거 뭐 있습니까? 1차 저항법. 이런 거는 이제 기동법에 해당이 됩니다. 답번이 아니네요. 그죠? 48번 문제. 자,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47번이랑 똑같은 문제네. 그죠? 라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9번 문제. 자, 전박의 전기 추진용 전동기 속도에 가장 알맞은 건 선박이나 인경공장의 포트모터. 이런 것들은 무슨 제어를 한다? 주파수 제어를 한다.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가번의 주파수 변환에 의한 제어가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220V의 삼성 유도전동기의 전부와 슬립이 4%이다. 공급 전압이 10% 저하된 경우에 전부와 슬립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 문제에서 슬립은 공급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전압이 10%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0.9배가 됐다는 얘기죠. 슬립 다시는 원래 슬립의 0.9의 제곱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슬립이 지금 요것이 이제 4%인 거죠. 4%. 4 곱하기 0.9 제곱분의 1을 하시게 되면 약 5% 정도다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51번. 자, 다음 중 권선형 유도전동기 2차 여자 제어법으로 사용되는 제어 방식은 2차 여자법. 2차 여자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레머 방식. 그 다음에 세르비우스 방식. 이건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자 2차 주파수와 동일한 전원을 제공하여 슬립을 조절하고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우스 방식인 가번이 답이 되겠네요. 52번 문제. 삼상 건선형 유도전동기 이 회전자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 변화시키는 방법을 2차 여자법이다 라고 한다고 했죠. 답은 라번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 2대를 직렬 가동 종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속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직렬 종속 가동, 직렬 가동이 있고 직렬 차동이 있고 종속법에 병렬이 있습니다. 그때 무브와 속도 같은 경우에 직렬 가동 같은 경우에는 P1 플러스 P2분의 120F이고 직렬 차동 같은 경우에는 P1 마이너스 P2분의 120F이고 병렬 종속법 같은 경우에는 P1 플러스 P2분의 2 곱하기 120F입니다. 자, 문제에서 직렬 가동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극수를 뭐한 것과 더한 것과 같은 내용이 된다. 그래서 가본 부분 두 전동기의 극수의 합을 극수로 하는 전동기의 동기 속도이다. 그쵸?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4번 보시면 자, 8극과 4극 두 개의 유도 전동기를 종속법에 의한 직렬 종속법으로 속도 제어할 때 전원 주파수가 60Hz인 경우 무브화 속도는 얼마인가? 무브화 속도 N은 자, 문제에서 직렬 종속이다 얘기하면 그냥 직렬 가동 종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1 플러스 P2분의 120F가 되겠네요. 자, 대입을 해보시면 8 플러스 4에 120 곱하기 60Hz를 계산해보시면 600 RPM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5번 문제. 자, 삼상 유도전동기 전원축의 임의의 두 선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는가? 삼상 유도에서, 그죠?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자, 임의의 두 선을 바꾸게 되면 그 전동기는 역회전을 하죠. 그래서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 자, 56번 보겠습니다. 자, 유도전동기의 제동법이 아닌 것은 제동법이 뭐가 있습니까? 발전제동, 그 다음에 회생제동,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역상제동, 플러깅 제동이 되겠죠. 역상제동. 그래서 답 찾아보시면 삼상제동이라는 것은 없죠. 자, 57번 문제.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급격히 정지시키려고 할 때 가장 적당한 것은 급격히 제동한다. 역상제동, 플러깅 제동이 되겠네요.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자, 소형 유도 전동기의 슬롯이나 권선 잘못된 제작으로 전동기 기동할 때 발생되는 것은 그러니까 소형 유도 전동기에서 고정자의 슬로스와 회전자의 슬로스가 맞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것. 바로 크로우링 현상이죠. 크로우링 현상. 답은 다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자, 제9차 고조파에 의한 기자력의 회전 방향 및 속도는 기본파 회전 자계와 비교할 때 다음 중 적당한 것은 자, 3행 고조파는 회전 자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3행 고조파. 9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3행 고조파이기 때문에 회전 자계가 존재하지 않겠고요. 자, 2, n, n 플러스 1, 즉 7고조파라든가 13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파 회전 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속도는 고조파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자, 2n-1고조파, 즉 5고조파라든지 11고조파라고 하는 것은 기본파 상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고조파분의 1 속도로 회전 자계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59번은 3행 고조파이기 때문에 회전 자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네요. 자, 60번 문제.
자, 3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2차 회로가 단선이 된 경우에 부하가 약간 무거운 정도에서는 슬립이 50%인 곳에서 운전이 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돼 있을 때, 자, 단선에 의해서 속도가 50%에서 운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게르게스 현상, 그죠? 게르게스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61번. 경바로 회전 중인 3상 유도경 유도전동기의 전원의 3선 중 한 선이 개방되면 그 얘기는 뭡니까? 한 선이 단선이 되면 어떻게 되냐? 뭐 50%로 회전한다. 이게 게르게스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61번 같은 경우에는 뭐 50%로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회전한다 이거죠. 회전한다.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 단상 유도전동기와 3상 유도전동기에 비교했을 때 단상 유도전동기에 해당하는 것은 단상 유도전동기는 3상 유도전동기에 비해서 다 특징이 나쁩니다. 근데 쉽게 전원을 구할 수 있다. 단상이기 때문에. 그것만 주고 나머지 다 나쁩니다. 자, 보면 자, 역률 효율이 나쁘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중량이 무겁고 그죠? 용량도 작은 용량이죠. 답은 보면 뭐예요? 기동장치가 필요하다가 단상 유도전동기의 특징이 되겠죠. 답은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다음 단상 유도전동기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 기동 토크 제일 큰 건 뭐예요? 반발 기동형이 되겠습니다. 나번 되겠네요. 외워두셔라 라고 했습니다. 64번 문제. 자, 단상 반발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반발. 자, 회전 방향을 바꾼다. 역방향으로 한다. 반발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를 뭐 한다? 이동하면 된다라고 돼 있고, 분상이라든가 콘덴서 기동형은 뭡니까? 보조권선이나 주권선의 접속을 바꾼다. 그죠? 접속 변경. 극성을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 같은 경우에서는 역회전 불가능. 이거죠. 역회전 불가능.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자, 단상 유도전동기 중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 콘덴서 기동형도 뭡니까? 주권선과 기동권선인 이제 보조권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의 주권선의 보조권선의 위상차를 이용해서 회전자견을 만드는데 어쨌든 상을 뭐한다? 분리한다라고 해서 분상 방식의 하나다. 그죠? 분상 방식이다. 그래서 답은 분상 기동형의 일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5번 문제. 자, 똑같은 두 권선을 주권선과 보조권선으로 사용한 분상 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를 운전하려고 한다. 이때 전원 공급 장치에 사용할 변압기의 결선 방식은 뭐냐라고 문제에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분상이라고 하는 건 상이 두 개이다. 그죠? 그러면 3상을 2상으로 바꿔주면 좋겠다, 변압기를. 자, 3상을 2상으로 바꿔주는 변압기 뭡니까? 무슨 결선? 스코트 결선. 스코트 결선을 다른 말로 T 결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 자,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단락권선의 역할. 단락권선. 이 단락권선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서만 사용합니다. 3상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 사용하는데 이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서 단락권선은 전압 강화 보상용이죠.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해서 쓴다.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6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
자,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와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단상과 삼상을 비교해 보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단상 같은 경우에는 교번 자개를 이용하고요. 삼상 같은 경우에는 삼상 회전 자개를 이용합니다. 자, 단상에서는 1차 측과 2차 측 간에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지만 삼상에서는 위상차가 1, 2차 간에 존재하게 되겠고, 단상에서는 전압 강화 보상을 위한 단락 권선이 필요합니다. 단락 권선이 필요하다, 있다 이거죠. 하지만 삼상에서는 이 단락 권선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상과 삼상의 어떤 차이점,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나번에 모두 입력 전압과 이에 대응한 출력점 사이에 위상차가 있다라고 했는데, 삼상에서는 위상차가 있지만 단상에서는 위상차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9번 문제. 자, 보통 농형에 비하여 이중 농형 전동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중 농형 하면, 이중 농형 하게 되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바로, 기동 토크가 크다. 이거죠. 기동 토크가 크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0번 문제. 자, 농형 유도 전동기에 대한 기동 전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일 큰 거는 보통, 그 다음에 딥슬롭, 그 다음에 이중 농형이 됩니다. 자, 이것이, 자, 기동 전류는 이쪽으로 갈수록 크고요. 기동 전류는. 기동 토크는 이쪽으로 갈수록 기동 토크는 큽니다. 기동 토크는 이쪽으로 갈수록 기동 토크가 크고, 기동 전류는 이쪽으로 갈수록 크다. 유도 전동기에 좋은 건 뭡니까? 기동 토크는 크고 기동 전류는 작은 거죠. 이중 농형이 좋은 전동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7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평형 전압 상태에서 삼상 유도 전동기를 운전하면 토크와 입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불평형이다라고 했습니다. 불평형. 자, 불평형이다라고 하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토크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토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입력은 증가해야 됩니다. 즉 손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 찾아보시면 토크는 감소하고 입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72번.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와 직류 분권 전동기와의 유사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유도 전동기와 유도 전동기, 그 다음에 직류 분권 전동기. 이것에 가장 유사한 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정속도 전동기라는 겁니다. 속도가 거의 일정한 정속도 전동기이다. 이게 가장 비슷한 점이며, 정속도, 속도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속도 변동률이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 유도 전동기도 마찬가지고 분권 전동기도 마찬가지고 저항으로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항으로 속도 조절 가능. 자, 그렇다면 자, 분권에서는 무엇을 조절하면 됩니까? 바로 계자 저항을 조절하면 자속이 변화하여 속도 조절이 되고요. 유도 전동기에서는 바로 2차 저항,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2차 저항의 값을 조절하여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라본이 답이 되겠습니다. 73번. 자, 유도 전동기의 소음 중 전기적인 소음이 아닌 것은, 이건 바로 팬 음이겠죠, 그죠? 냉각시켜주는 팬의 음은 기계적인 소음이지 전기적인 소음은 아닙니다. 라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유도 전동기 관련된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